최근 모더나와 얀센 백신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국내 백신 접종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6월 5일까지 제공하기로 했고, 모더나 백신도 내일 국내 첫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하루 70만 명대까지 늘어난 백신 신규 접종은 곧 100만 명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군에 55만 명분을 선물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은 이보다 2배 많은 100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속보다 많은 물량을 보내자 방역당국은 현역병 외에도 예비군,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자에게 선착순 예약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얀센은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라 30, 40대 예비역과 민방위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상반기 접종 목표는 1,300만 명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지원하는 얀센 백신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이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접종 목표는 1,400만 명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 목표를 채우려면 약 780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는 주말을 빼면 하루 30만 명을 넘게 접종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물량은 충분하기에 달성 여부는 참여율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각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60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를 조금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예약률이 급격히 늘어나더니 60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8%로 무려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이런 놀라운 움직임에 일본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6월 중순부터 1회 100만회 접종에 배수진을 치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1차 목표는 7월 말까지 고령층 3,600만 명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장애에 접종 예약부터 차질을 빚었고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 9일차에 21,896명이었는데 한국은 1일차에 16,813명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수치를 보고 전산화돼 수기라고 말하며 역시 한국은 빨리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인구가 2배 넘게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속도는 더욱 느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분발하여 지난 4, 5일 처음으로 하루 접종 횟수가 10만 회를 넘었고 5월달 들어 30만 명을 넘어 40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62만 명을 넘어 신기록을 세우고 70만 명을 넘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 것을 생각하면 거의 2배의 차이였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일본의 지금 한국 백신 접종이 엄청 빨랐다는 소식과 더불어 자녀 백신 예약 어플에 놀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인 아내와 함께 사는 한 한국인은 아내가 한국을 보고 자녀 백신을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다는 속도전과 유연한 사고에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본 언론에 기사를 보내줬는데 동네 의사 풀가동, 백신 접종의 고간A 메소드란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고간A가 전국 6% 접종률을 보일 때 이를 한참 뛰어넘은 32%의 접종률을 보이며 놀라게 했는데 어느 순간 백신을 안 주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놀라웠는데 도쿄도가 각 기초 지역단체가 발을 맞추어 비슷한 속도와 수준으로 접종하길 바래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써야 백신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된 물량을 달라는 것인데 다른 곳과 비슷한 속도로 하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 기사를 한국인 남편에게 보여주며 한국이 부럽다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백신 접종 한일전이 시작되었다며 비교하는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과 일본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를 보고 앞으로 수급 좀 풀리면 비교도 안 되겠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남는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대만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그럴듯한 포장도 나왔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안 쓰기 때문에 처치곤란한 상태라서 떠넘기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했지만 외국에서 혈전 발생 사례가 나오면서 당분간 사용을 보류했습니다. 일본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에는 접종 후 건강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가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일본이 겁을 먹고 대만에게 이를 주어 회피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왜 안전한 화이자를 안 주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냐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국내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미국에서 얀센이 공급된다고 하자 이제 언론 공격 대상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얀센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 전세계 16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일부 혈전에 관련한 기사를 계속 보도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YTN 라디오에 나온 송영원 뉴스톱 기자는 중요한 팩트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백신별 접종 국가 수를 따져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68개국, 화이자가 103개국, 모더나 시노팜이 각각 49개국에서 접종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이터에서 만든 100만 명 기준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 발생률은 100만 명당 6.5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은 100만 명당 11.1건, 벼락 맞을 확률은 100만 명당 약 37건, 12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 승객의 폐색전증 발생률은 100만 명당 5건, 미국에서 피임약 복용 여성의 혈전 발생률은 100만 명당 약 300에서 900건, 미국 임산부의 혈전 발생률은 100만 명당 500에서 2000건입니다. 즉 이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가 더 위험하고 코로나 백신의 접종보다 여성의 피임약 복용이나 임신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으로 인한 혈전 발생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한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했으나 백신 접종 시작 후 객관적인 수치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인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제롬킴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백신 확보 속도, 접종 속도,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했을 때 9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백신 스와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지난 1분기 18.3%란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을 때 중국 혼자서 돈을 쓸어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초기에 완벽히 막아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라 자부했지만 전세계 강대국들은 지금 중국을 심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또다시 코로나 중국 기원설에 무게를 두고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영국과 노르웨이 과학자가 함께 전술한 논문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지 못하면 코로나26, 코로나32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지탄받을 때 일본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영국 보리스 총리는 G7에서 코로나 여건을 합의하고 팬데믹 국제조약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 초청국도 참가합니다. 영국 정부는 여기서 백신 여건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했고 이미 캐나다 보건장관은 한 방송에 나와 최근 G7 국가들과 백신 여건 개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했던 일본은 최근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이 백신을 맞아도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논의하겠다는 백신 여건은 백신을 맞은 자국민들을 서로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미국은 자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일본은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게 입국 금지를 당한 바가 없고 일본 여권은 오랫동안 세계 여권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을 맞고 백신 여권을 가지고도 일본은 가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7월부터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고 집단 면역이 이뤄지는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올 크리스마스에는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